자, 어제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요,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의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배관을 탔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안타까운 상황,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죠. 한 남성이 지금 아파트 외벽을 이렇게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남성이 있다가 다시 15분 뒤에 계단을 타고 유유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바로 결국은 이 해당 아파트 6층에 살던 피해 여성이 있습니다. 전 연인 사이였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지금 이 남성을 쫓고 있는데요. 그 전 연인이자 지금 스토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라면은, 그러면 이미 이전에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이 예.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이 여성을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이 다퉜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네. 그럼 경찰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을 특수 협박 혐의, 즉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요? 검찰도 딱 봤더니 이거 심각하다 판단해서 네. 구속 수사해야 된다,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짚어봐야겠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남성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네. 구속영장을 당시에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이웃 주민 목소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는데 가라앉는 소리가 나더라고. 가운데 크리씩 나는 수걸 들리가지고. 그때 내가 자다가 깨작할게. 그때 별것을 자니까 피 비린내가 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흉기로 위협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왜 그럼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흉기로 위협을 했었죠. 그러니까 특수 협박 혐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필요하다 이런 청구가 있었는데 네. 법원의 판단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제대로 수사에는 협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네. 그리고 이미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좀 안타까운 지점은요. 한 달 전에 지금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해를 입힌다거나 그 다음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 부분까지도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만약 예. 그때 구속이 되었더라면 이런 참극은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당시 법원은 이게 구속할 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 수사 와중에 이런 참극이 빚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요. 예.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조치들은 해두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네. 일단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두었어요. 이걸 우리가 잠정 조치라고 하는데 둘은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조치에 대한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에 대해서 누를 수를 있고 그럼 바로 경찰이 달려갈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었고요. 예. 지능형 CCTV라고 해서 CCTV요? 네, 이 집 앞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만약 이 피의자가 이곳에 가면은 바로 이것이 인공지능으로서 인지가 되어서 경찰에게 연락을 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도 조치는 취했지만 사실상 이번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금 저게 말씀하신 그 CCTV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겨요. 뭐냐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신에 신변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그럼 살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예를 들면 CCTV도 설치했고요.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조치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얼굴을 인식하는 AI CCTV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그래도 얼굴이 비춰져야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용의자가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복면이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예. 가스관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아마 CCTV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스마트워치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마 이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그리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반납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수사 상황에서의 구속영장 기각도 문제이지만 네.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에서 더 보완돼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도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현관에 CCTV를 설치를 해놨지만 결국 배관을 타고 우회해서 범행을 저지른 셈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허점까지 이용하고 용의자는 지금 현재 도주를 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경찰이 좀 소재는 파악을 했답니까? 소재 파악 중입니다. 이런 임시 조치들이 취해져 있었고 네. 스마트워치는 하지만 반납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어떤 경보음도 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가족들이 신고를 한 이후에야 이 범인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소재 파악에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국 용의자는 검거는 되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은 더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입니다. 가장 강력한 정조 증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합참이요. 오늘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다. 중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참이요.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이거는 상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서 군이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거는요. 재개한 지 1년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자, 지금 대북 확성기 관련된 속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합참이요. 오늘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 중지는 상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게 합참의 입장이고요.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은 재개한 지 1년 만이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네, 관련된 속보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고요.